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부채 관련 이슈는 한 번에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 흔들기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흔들렸을 때 오히려 기회였다는 점도 역사적으로는 좀 반증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 그리고 시장 이슈가 될 만한 그래프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급락하는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의미하는 부분은 이 메가캡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 시총 가중 대비해서 동일 가중 지수의 차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지수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거의 20%가 안 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버리면 지수는 올라가겠죠.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하락하더라도 지수에 반영이 잘 안 되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만 동일 가중, 즉 메가캡 일부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차트를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중소형주가 미국에서도 좀 별로인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이 2023년 2월과 3월 이후에 급락한 이유는 바로 지역은행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은행 대출 담당자들의 이제 서베이를 보시면 1분기에 중대형 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보다 소형 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된다는 거는 대형 기업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금 흐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가를 좀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소형 기업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은행 리스크에서 고스란히 중소형주는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은행발 리스크로 인해서 대출의 그로스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좀 힘들어진다고 했을 때 대형주나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중소형주가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지난주에 연준에서 25bp 금리를 올리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수급과도 관련이 돼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녹색으로 따져 있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계속 고공권에서 유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환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상 좀 더 이렇게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1,300원이 넘은 상황에서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원화가 약해지기 시작한 이후 코스피에서는 4조 원의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는 2조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이제 분리해서 보시면 대형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매수, 즉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에서도 대형주는 계속 매수를 하지만 중소형주가 이 매도의 압력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2023년 3월 중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역은행 리스크가 불거진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소형주에서는 매도가 나타나지만 대형주에서는 매수가 나타난다. 그 원인은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지 적자가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낮은 성장률 그리고 내수가 회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형 수출주들에 대한 매수는 유지되지만 내수라든지 중소형주에 대한 매도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메가캡 중심으로 시장이 변질되고 있고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이제는 조금씩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외국인은 조금은 더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외국인들은 그렇다면 이런 3월 이후에 고환율 속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샀는데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업종에서 조금 더 외국인들은 매수를 유지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요. 외국인이 유동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입니다. 유동시총 비중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대주주라든지 잠겨있는 지분이 아닌 거래 가능한 지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외국인이 얼만큼 샀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3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은 샀다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디가 많이 샀는지 어떤 업종을 많이 샀는지 말씀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기계 업종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자동차, 상사, 조선 이렇게 순매수 상위에 있는 업종이 이제 기계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순매도 상위에 있는 부분은 화학, 철강, 그리고 IT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철강, 화학, IT 하드웨어라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강에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화학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있고 IT 하드웨어에는 삼성 SDI와 관련된 이 2차 전지.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실 3월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과 업종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조선, 즉 시크리컬, 턴어라운드 주는 사들이고 있다. 더불어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즉 대형 수출주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대형 수출주들은 이제 현금 흐름이 우수하고 국내의 내수 성장이 떨어지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은 사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디어, 여기 밑에 보시면 호텔 쪽을 사고 있습니다. 미디어 호텔,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 더불어서 이제 엔터와 관련된 기업들의 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을 사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크리컬 턴어라운드, 대형 수출주, 리오프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브리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에도 우리나라도 대형주 쏠림 현상이 더더더 심해지고 있다. 지역은행발 리스크가 전체적인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를 부각시키지만 오히려 대형주는 현금 흐름이 우수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그 주식 시장 내에서도 약간 안전할 수 있는 대형주로의 쏠림이 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계속적으로 1,300원에서 고공권을 유지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 즉 원화가 강할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외국인은 사고 있다. 자, 어떤 업종을 사고 있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수출주, 리오프닝 그리고 턴어라운드 시크리컬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